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20년 전쯤 결혼 전 저는 선을 보라는 제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땅 부자고 농산물 사업을 크게 했기 때문에 난다 긴다는 집들의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결혼 생각을 하던 때에 우연히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도도하고 새침한 매력. 저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에게 푹 빠졌습니다. 아내 역시 결혼 정년기인지라 저와 결혼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사실 아내도 저에 비해 빠질 것은 없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도 고깃집을 크게 하셔서 집이 넉넉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오빠와 언니들도 좋은 대학을 나와 큰 회사를 다닌다고 했지요. 저희 부모님께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집안이라고 하니 만족하시고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도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비극의 시작이 그 경험부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한 달 전쯤 저는 아내를 소개해준 친구에게 답례를 할 겸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내의 집안이 한때 음식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은 사실이나 망한 지 오래이고 지금은 빈털터리 또한 아내의 형제들은 모두 배다른 형제들이며 좋은 대학 나와 회사를 다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와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당장 아내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저에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화가 나긴 했지만 당시엔 사랑에 눈이 멀었던지라 아내의 그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며칠간 머리를 싸며 고민하다가 결국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이나 살림이 힘들다고 해서 가사 도우미도 붙였습니다. 그렇게 한 30년 잘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장성을 했고 대학 졸업시켰고요. 근데 3년 전쯤 저희 사업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잘못이 컸습니다. 당시 무리하게 욕심을 내서 사업 확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생활용품 생산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하게 되었죠. 아내는 제 사업이 무너졌을 때 충격을 많이 받은 듯 싶었습니다. 집을 팔고 이사할 때도 몇 날 며칠 앓기도 했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왜 이렇게 사업을 크게 벌렸냐면서 다들 자기를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개뿔도 없다고 신세한탄을 하더군요. 저는 빌라로 이사 후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택시운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한동안 앓고 지내다 정신을 좀 차리더니 예전 명품 가방이다 옷과 액세서리 등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라도 돈이 생기니 좀 숨통이 트인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장롱이며 베란다를 살펴봤습니다. 장롱에는 가득가득 옷이며 가방이 쌓여 있었습니다. 팔고 남았다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베란다 부속 창고에도 새 것으로 보이는 명품백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일까요? 아내는 물건을 팔기는커녕 물건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계속 아내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봤습니다. 또 장롱이나 베란다의 물건들의 개수도 세워보곤 했습니다. 물건들이 자꾸 늘어날 뿐 줄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핸드폰을 봤습니다. 자는 아내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핸드폰에 닿기 해서 잠금을 풀었습니다. 잠금을 풀고 먼저 카카오톡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전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 목록에는 수백 명의 남자들의 대화창이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창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남자들이 돈 필요하냐면서 만남을 원했고 또 친절하게 답장을 해줬더군요.
그동안 아내는 저 모르게 수없이 많은 남자들에게 사랑을 주면서 돈을 벌어 쇼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업이 망한 후 저는 아내에게 계속 무시당하고 구박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노력한 것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었죠. 그래도 사업 망한 제 잘못이라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화 한 번 내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차올랐고 아내에게 되갚아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카톡 대화를 전부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될 법한 것들은 모두 아내의 카톡 최신 대화에서 며칠 후 모텔에서 남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시간에 맞춰 그 근처에 잠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화려하게 꾸민 아내가 남자를 모텔 앞에서 만나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두 사람은 서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카톡을 확인하는가 싶었습니다. 그 즉시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저는 모텔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에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와 남자가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즉시 준비했던 핸드폰을 들어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남자에게서 떨어져서 옷을 주워 입더군요. 저는 두 사람을 불법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간통죄는 없어졌기에 그걸로는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경찰서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내랑 사랑을 나누었던 남자는 아내에게 계속 욕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는 초범인점을 고려하여 벌금만 내고 이번에 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당장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혼이 끝나고 법원에서 나오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지만 우리 애들 엄마 아빠니까 부끄러운 짓 하지 말고 살자고 했고, 아내는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봐도 제 마음속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군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두고 저 혼자 집으로 와서 소주 한 병 비우고 잤습니다. 이혼 후에 한동안 힘들었지만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택시 운전 일도 하고 자녀들이 간간히 와서 용돈도 주고 챙겨줍니다. 차마 자식들에게는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냥 지들 짐작에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제 편을 들곤 합니다. 가끔 아내가 했던 행동이 생각이 나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 자식 보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